안녕하세요. 2026년 2월 8일자 스톡 차트 아날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브로드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 홀딩, QQQ 홀딩을 보면서 이 순서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QQQ 목요일자인데, 그래서 금요일 날 오른 거가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황이죠. 어차피 비중이야 그 트레이딩 한 다음에 나오니까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지금 제가 그 영국 시간으로 토요일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지나야 QQQ가 나오겠죠, 그 비중이. 근데 목요일까지 비중으로만 놓고 보면 엔비디아, 애플, 그리고 이제 알파벳이 그 두 개 합쳐서 7.3, 7.4 정도 되죠. 7.41 뭐 이 정도 되죠. 이 두 개 합치면. 그래서 이 사이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까지는 뭐 이제 되는데, 보시다시피 브로드컴이 비중이 많이 빠졌습니다. 물론 금요일 날 이제 다시 치고 올라왔긴 하지만 뭐 테슬라, 월마트도 그냥 있지는 않았으니까요. 뭐 크게 비중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제가 일부러 뺀 거고요.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올라온 지는 꽤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에 그 10위권, 이게 지금 10개죠. 여기에 합쳐서 9개 기업이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10위권 안으로 들어왔었던 주식이 코스트코도 있었고, 넷플릭스도 있었죠. 뭐 최근에 월마트가 이제 들어온 건데,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기업들을 하나하나 추적해서 빼고 넣고 하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지금 현재 있는 브로드컴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마트나 테슬라는 뭐 직접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방식을 그 스스로 그 트레이닝을 하셔서 직접 만드시는 방법을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왜 테슬라, 월마트가 QQQ 비중이 더 큰데 브로드컴을 넣느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일단은 이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엔비디아 차트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차트고요. 트레이딩 중에 여기 있었던, 전에 있었던, 트렌드 라인이나 레벨들은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좀 깔끔하라고. 그 녹화 중에도 정리를 합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지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이 생겼죠? 이거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뭐, 당장 필요 없으니까. 내려온 요거는 필요하죠.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왔었던 좀 오래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전반적인 이 흐름을 보기 위해서 이 트렌드 라인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은 유지를 하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뭐 잘 보시면은 이 밑에서 사실은 여기에서 이렇게 진행돼서 얘가 지지선이었죠. 얘가 핑크색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인지 안쪽으로 내려와서 이게 상한선을 딱 쳤구나. 그래서 여기서 뚫고 올라가지 못할까 봤는데 이게 도지가 나면서 전주 금요일에, 이전주 금요일에 도지가 나서 다시 내려올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월요일에 그냥 여지없이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4일 내내 빠지면서 이 지지선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선이 깨지고 새롭게 만든 라인, 그 지지선이 2레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핑크색이 아니었는데 제가 그 트레이딩을 하면서 주중에 이게 핑크색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여기가 깨질 것인가 아닐 것인가가 중요했는데 목요일에서 그래서 지지 받으면서 그래도 일단은 이 레벨을 지켰고요. 170.89 레벨 지켰고, 금요일 날 다시 치고 올라가면서 뭐 거의 월요일 종가까지 가서 장이 마감되는 그런 분위기가 됐죠. 다시 말해서 월요일 레벨이 거의 회복이 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뭐 여기서부터 내려왔었던 거 아니면은 여기에서부터 올라와서 얘를 아웃라이어로 생각을 하고 이 안쪽에서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레벨은 이 지점을 기점으로 한 올라가고 내려오고 아니면 뭐 올라가고 이렇게 M자를 만들지만 이 레인지는 지켜지는 그런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레벨이 한동안 지켜질 확률이 높아졌다. 여기서도 뭐 치고 올라갔을 때 여기에서 과연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레벨까지 오면 아무래도 저항을 받기 쉬울 것 같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뭐 여기서 내려오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은 뭐 크게 의미가 있는 다운 트렌드 라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얘보다는 새로 그린다면 이 정도 레벨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왜 파란색이죠? 초록색이어야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이 트렌드 라인이 뭐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한 거에 저항을 받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얘가 더 뭐 맞을 수도 있겠네요. 얘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 얘를 여기서 저항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얘가 조금 삐져나왔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여기서는 미세한 차이고 저기서는 미세한 차이일지라도 이게 점점 벌어지면 여기서는 이게 좀 갭이 더 벌어지겠죠. 하지만 일단은 깔끔하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다운트렌드 라인으로 놓고, 여기서 올라가면서 이 핑크색 라인 닿기도 전에 여기서 이 다운트렌드 라인에서 저항받을 가능성도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 핑크색 레인지 안쪽에서 당분간 움직일 가능성이 커졌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얘가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뭐였죠? 애플이네요. 애플. 네, 애플은 뭐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이 좁은 연두색 영역이 여전히 살아있고, 이 밑에서 빨간색이랑 이 연두색 사이에서 지금 레인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라고 봤습니다. 왜냐면은 여기까지 치고 올라갔지만 여기서 한 번, 두 번 저항을 받고 밀려 내려온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월요일에 이 상한선을 뚫고 올라가서 265, 260.93 여기에서 어닝이 있었는데 어닝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도 워낙 센티멘트가 별로였죠. 가이던스가 별로였어요. 그 이유는 뭐 메모리 관련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아무래도 구글이랑 협력하기로 했었던 것 관련해서 AI 관련된 AI 관련 주식들이 월요일에 치고 올라갔을 때 애플이 굉장히 그러한 AI 관련 주식의 움직임을 리드하는 느낌을 강하게 줬죠. 그리고 나서 화요일에는 도지 만들었고, 보통 화수목이 전반적으로 장이 안 좋았습니다. 어제 선물 차트 분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화수목이 별로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애플은 반대로 갔죠. 더 치고 올라갔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항 277.32 레벨에서 저항을 받아서 3일 내내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죠. 여기서 15분봉 보시면은 그걸 더 확실하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항받고 밀려 내려왔다가 또 목요일 오전에 또 치고 올라가다가 다시 밀려 내려왔고, 다시 금요일에 치고 올라가서 치고 올라갔구나 했는데, 이제 이 고점에서 여기에서 이제 저항을 받은 게 아니죠. 얘는 레벨이 아니었으니까 이때만 해도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밀려 내려왔는데, 이 포인트 277.32 라인이 지지선으로 오히려 작용을 해버렸죠. 그래서 월요일에는 이 밑에서 시작하지 않는 한 이 위쪽에서 시작하면 조금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더 생겼고, 그거에 280.90에서 저항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레벨을 그려놓은 거고요. 여기에서 더 치고 올라가서 여기서 저항을 받고 내려오거나, 아니면 이 레벨에서 3일 내내
저항을 받은 게 여기서 지지를 살짝 받고 올라갔지만 바로 밀려 내려오게 되면 아니면 갭 하락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다시 이 안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있는 거죠. 워낙 가파르게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이 위쪽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오면은 이게 쉽게 뚫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지선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레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277.32 레벨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시면서 그 트레이딩 디시전을 내리셔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뭐 여기에서 이렇게 빨간 거 올라가는 것도 있고, 이게 가파른 트렌드 라인도 이렇게 있지만, 이 가파른 트렌드 라인도 일단은 제꼈죠. 일단은 브레이킹이 된 상태입니다. 컨펌은 안 됐지만. 그래서 다음 주는 이 위쪽보다는 이 아래쪽에서 장이 벌어질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역사상 고점이죠. 역사상 고점도 거의 다 온 정도 상황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있었던 이 레벨의 그 저항선도 일단은 저항을 받아서 밀려 내려왔다. 그리고 여기에 새로 만든 저항선을 그려줬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잘 치고 올라왔지만 일단 한번 쉬어가는 타이밍이 됐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알파벳이네요. 네, 알파벳은 뭐 조금 양상이 다르지만 지난주 여기까지, 그래서 전고점을 살짝 갱신하긴 했지만 다시 밀려 내려오는 상황에서 장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 레벨 뚫는 게 쉽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밀려 내려오거나 치고 올라가게 되면 이 밑에서 올라오는 패러렐 채널에 그 하한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가겠구나, 그래서 많이 올라가 봤자 이 레벨 정도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월요일에 치고 올라가긴 했습니다. 시작이 갭 하락부터 시작했지만, 그래서 올라가서 더 치고 올라가나 했는데 갭 상승하면서 와 이제 시작인가? 라고 했었을 때 바로 밀려 내려왔죠. 그리고 이 핑크색 레벨 아래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도 마찬가지 갭 상승했지만 더 밀려서 오히려 이 전고점 있는 레벨까지 찍고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 여기서 그러면 이 핑크색하고 이 파란색의 이 레인지 안쪽에서 움직이는 건가? 라고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 목요일에 갭 하락을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갭 하락을 크게 해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었죠. 목요일 전체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파벳은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사실 15분봉 보시면 알겠지만 시작부터 확 밀려서 금요일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밀리는 건가 했는데 306점 사이에서 극적으로 지지받고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는 마켓 임팩트, 그래서 반대 매매 하고서 이제 그걸 극복하고 31.31 이 레인지의 아래쪽 레벨을 뚫고 올라가면서 다시 밀려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받고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보시면 여기서 훅 치고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치고 올라갔고, 여기 15분봉입니다. 올라갔고 그 다음날 여기서 장이 끝나고 갭 하락하면서 조금 밀렸지만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 거죠. 어떤 느낌인지를 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핑크색 레인지, 지난주에 설정해놨던 이 핑크색 레인지에 위로도 넘어갔지만 아래로도 굉장히 많이 넘어가서 306.42에서 여기에서 지지를 받았죠. 이건 뭐다? 이 그룹과 이 그룹을 연결하는 선은 굉장히 강력한 지지저항선이다 라는 말씀 드렸죠. 그룹과 그룹을 연결하는 선, 연결하는 레벨.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얘는 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강하게 지지받고 올라가서 여기에서 다시 핑크색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다. 뭐 어떻게 보면 알파벳은 AI 그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도 뭐 크게 움직이지 않고, 그 AI 버블이나 AI 관련된 비관적인 분위기에도 다시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가진
AI 기업이다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알파벳은 다시 돌고 돌아 핑크색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왔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파벳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닝 어닝 쇼크라고 보통 얘기하면 이제 어닝이 기대보다 안 나온 걸 어닝 쇼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닝 쇼크는 아니었죠. 기대치보다는 이제 대부분의 그 실적들이 상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가 너무 안 좋죠. 그 가이던스 얘기를 차트 분석하기 전에 먼저 해보면, 사실, 지금까지의 AI는 LLM AI라고 하죠. Large Language Model AI인데, 이게 이제 오픈 AI로부터 2023년이었나요? 2023년부터 이제 AI 붐 새로 시작을 하면서, 라지 랭귀지 모델 AI가 뜨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아는 그 AI가 됐죠. 그래서 지금은 유명무실해졌습니다만 뭐 프롬프트, 그러니까 명령을 LLM에다가 잘 물어보는 엔지니어링 공학, 그래서 프롬프트 공학,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얘기까지 나왔고, 그거에 관한 막 책들도 막 나오고 그랬었죠. 어떻게 잘 물어봐야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뭐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가 랭귀지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언어 AI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것들이 좀 더 발달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받은 프롬프트를 잘 해석을 해서 답변을 해줄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느냐, 뭐 이런 쪽으로 지금까지 발전이 돼 왔었죠. 2024년 말, 2025년 초까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오픈 AI에다가 많이 투자를 하려고 했었던 게 더 빠른 시간 안에 머신 러닝을 해서 학습을 시켜서 거대한 사이즈의 LLM AI를 구축을 해 놓으면, 그래서 이제 그게 챗 GPT의 버전이 이렇게 하면서 더 크게 이렇게 된 거죠. 그걸 위해선 데이터 센터를 짓고 더 크게 만들되 병렬 처리를 통해서 빠르게 더 큰 거를 만들어내는 어떤 규모의 AI를 지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에너지도 부족하지, 땅도 부족하지, 뭐 거기에 들어가는 하드웨어도 부족하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쪽 관련 기업들의 하드웨어 기업은 하드웨어 기업, 에너지 기업은 에너지 기업들이 이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더 크게 막 생산도 많이 하고 그쪽에 밸류가 생기면서 그쪽 분야들의 주식도 많이 오르면서 매출도 일어나고 하면서 미국이 지금 현재 굉장히 힘든 전체적인 산업 구조를 가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DP를 유지할 수가 있고 호황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AI 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건데 2025년 초, 뭐 사실 2024년 말부터 나왔지만 MCP 뭐 이런 것들이 2025년엔 그 패러다임이 체인지가 됐죠. 그래서 LLM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그거에 답변을 받는 식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잘 엮어서 LLM AI를 기반으로 한 것들을 가지고 얘네들을 잘 엮어서 원하는 것들을 스스로 알아서 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엔지니어링이 또 나왔죠. 그래서 그게 뭐 소위 말하는 에이전트라는 건데. 그래서 AI의 발전 방향이 LLM에서 사이즈만 키우는 쪽에서 에이전트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스타트업들 중에서 에이전트 쪽으로 가지 않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쪽으로 가던 스타트업들은 거의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게 라이트한 가벼운 패러다임 체인지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 체인지가 되면서 에이전트식으로 조금 더 AI를, 물론 그 기반에는 LLM AI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반이 되는 LLM AI에 기반한 에이전트 쪽으로 오리엔티드 된 그런
AI 쪽으로 방향을 바꾼 거죠. 그러면서 문제가 뭐가 됐냐? 과연 그러면 이 사이즈가 큰 LLM AI에 대한 투자가 맞는 거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돈이 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들기 시작했고, 맞는 거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우리가 투자한 만큼 나중에 그 프로핏은 빼낼 수 있는 거야? 이익은 얻을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죠. 그러면서 뭐가 됐다? AI 버블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AI 버블이라는 게 과연 있느냐? AI 버블이라는 게 과연 존재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직 버블이 형성되지도 않은, 투자가 더 많이 막 오버 인베스트가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버블이야?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미 기존에 있었던 많은 프로젝트들이, 많은 건 아니고 큰 프로젝트들이 이제 취소가 되기 시작을 해요. 왜? 이게 사이즈 매터가 아니다. 오리엔트를 다시 바꾸면 이게 사이즈만 크다고 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뽑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좀 더 효율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프라 내에서도 충분히 밸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AI 산업의 방향이 바뀌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새로 나온 게 뭐냐면, 이제는 에이전트 스타일이 아니고, 그리고 라지 랭귀지 모델, 큰 게 규모가 다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스몰 랭귀지 모델에서 SLM이란 개념, 그리고 거기에 새로는 월드 개념, 이거는 그 말들을 통해서 그 말들을 가지고 하는 연구가 아닌, 뭔가 추론이 조금 더 수학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추론 쪽으로 방향이 바뀌는, 그래서 LLM에서 월드 모델이라는 다른 모델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라지 랭귀지 모델이 아니라 월드 모델에서 WM이라고 하고, 아직 이 부분에 정확한 개념이 잡혀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패러다임의 체인지가 생긴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구조 자체를 변화시킨다던가, 리즈닝이라는 게 뭔가 그 논리적 사고의 패턴이나 이런 걸 바꾼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다른 모델들이 나오고,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거가 일단 AI 패러다임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형 프로젝트들의 변화나 취소가 계속 이제 시리즈로 나올 것 같아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을 취소를 했어요. 그 변화를 시켰거나. 그래서 일단 프로젝트 프리즈 했고, 일단 홀드, 뭐라고 그러죠? 한국에서는 일단 잠정적으로 유보를 시킨 거죠. 그런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캔슬되는 것도 나오고, 외국으로 가려고 그 전기 때문에 했다가, 굳이 그렇게까지 많은 전기가 필요하지 않으면 굳이 외국에다 할 필요 없이 미국에다 투자하자. 이제 이거는 그 트럼프 정부의 그 가이던스 영향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과연 이게 될까? 그리고 그런 와중에 그렇게 취소가 되면 하드웨어 기업들한테도 영향이 가겠죠. 주문이 축소가 될 테니까. 그리고 그 전기 회사들 관련된, 그리고 전기 회사들의 발전소를 새로 짓는다든지 하는, 그리고 발전을 하면 그 전기선들을 연결하는 그런 그 전선 만드는 회사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기술 기업들까지 다 파급 효과가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AI 관련 기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그래서 그리고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AI가 그런 식으로 발달을 하고, 또 엔트로픽에서 오프스 4.6 그 목요일에 내면서 이미 AI의 영향을 받아서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를 위주로 하는 SaaS, Software as a Service, 그 SaaS 기업들이
매출이 떨어지는 게 실적으로 계속 나오겠죠. 그런데 거기에 그 영향을 받아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했을 때 실적 자체는 괜찮지 않은데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온 이유가 이제 그런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오피스 365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그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이제 LLM AI까지 뭐 그 코파일럿 이런 것까지 하는데 이제 줄줄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안 좋은 신호들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확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왜냐하면 로컬에서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AI 에이전트들이 그런 것들을 서포트하게 되는 뭐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해주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코딩을 해준다 안 해준다의 의미가 아닌 거죠. 뭐 소프트웨어에서 뭐 세일즈포스라든지 이런 데서는 뭐 그 웹 트래픽 그런 걸 해서 뭐 마케팅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을 해가지고 결과를 짠 내놓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들을 AI한테 시키면 그냥 해주니까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안 만들고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련된 소프트웨어 어떻게 보면 이런 그 SaaS 한 게 지금 아직 10년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올드 스타일, 컨벤셔널 스타일이라고 얘기하기도 민망한 만큼 짧은 역사를 가진 SaaS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엔트로픽의 오프스가 나오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인베스트먼트 뱅크에서 시장 분석해주는 그런 금융 쪽까지도 커버가 된다는 거를 보여줬죠. 그러면서 그쪽 관련되어 있는 인베스트먼트 뱅크들의 주가도 같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산업 전반에 대한 이제 이런 것들이 뒤집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결과는 뭐냐면, 그럼 AI 첫 번째 거기에서는 그 AI의 산업, AI 기업이라는 AI 섹터에 대한 투자가 과연 맞은 걸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게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고, 그게 아니라 또 두 번째는 그러면 AI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데 다른 기존 소프트웨어사들 다 무너지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결론은 뭐냐면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 변화가 저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소프트웨어 회사들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AI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자, 그럼 AI 투자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이런데 그냥 메타 이런데 그냥 투자하면 되나요? 근데 그게 또 아니라는 거죠. AI 섹터에서도 이제는 넥스트 패러다임이 바뀐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AI에 관련된 투자를 골라서 목석을 가려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전반적인 걸로는 AI 섹터에서 AI에다 그럼 AI에 관련되어 있는 그쪽 사업을 하는 어느 회사에든 투자를 해도 됐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는 AI 기업들도 옥석가리기를 해서 얘는 안 되겠구나. 얘네들은 뒤처졌구나. 얘네들은 전망이 있구나를 이제는 체크를 해가면서 AI 주식에도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냥 전반 제너럴한 얘기고 거기에 대한 어떤 거를 보셔야 된다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여기서 끊고 이거는 제가 다른 블로그로 만들어 놓을게요, 동영상에.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로 다시 들어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갭 하락하고 나서 어닝 다음날 그리고 금요일에도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 저점까지 떨어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416.76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서 그나마 그래도 여기가 하한선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월요일에 AI 기업들 굉장히 잘 올랐어요. 그리고 화수목은 떨어졌지만 근데 월요일에도 빠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SaaS의 영향이죠. 그리고 나서 화요일 빠지고 수요일에 살짝 반등하나 싶더니 결국은 408.17에서 갭 하락한 후에 저항받고 밀렸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그 난리 잘 올라가는 차트를 보인 그 상황에서도 금요일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치고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아우, 냉정하죠. 네. 자, 그러면 이걸 보면 어디까지 빠졌냐? 작년 4월 수준까지 빠졌다고 하는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2레벨, 여기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간, 이게 어닝 이후로 올라간 거였거든요. 어닝 아래쪽 레벨까지 밀려 내려온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뭐 얘를 굳이 얘기를 해주자면 이 고점이죠. 이 고점이 여기서 저항선, 어닝 하기 전에 저항선이 여기까지 됐었던 레벨. 이건 뭐다? 이 그룹과 이 그룹을 연결하는 라인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느냐인데, 지금 이 분위기에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고 보기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여기 이제 지저분하게 있었던 걸 싹 정리하고, 여기 새로 하이로 레퍼런스 라인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거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갈 확률이 조금 더 커졌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세게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세게 지지를 받은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이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2레벨이 그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385.89 레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것도 여기 이 레벨 중에서는 굉장히 저점이고, 물론 얘가 저점이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 이 레벨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레벨을 지지선 잡고 올라갈 것인지, 이게 뚫리면 여기에 뭐 다른 이런 레벨들 있지만 여기까지 얘 이놈, 그리고 이제 여기죠. 뭐 이 전에 있었던 것까지 있었지만 여기에서 지지를 받았지만 이거를 새로 놓고 얘로 하죠. 그냥 얘가 아닌데 얘입니다. 예. 여기까지 밀리면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한 레벨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밀리면 여기서 지지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의 메인 레벨을 놓고 더 떨어질 경우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 그냥 다시 지지받고 반등하면 좋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 보이고, 뭐 여기선 지금 핑크색 레벨로 돼 있는데 얘가 왜 핑크색인지 까먹었지만 얘 뭐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오렌지색으로 할게요. 여기서 지지를 받긴 받았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는 이상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오픈 AI하고도 어떻게 보면 익스클루시브하게 했었던 것에 대한 재고도 있는 것 같고, 오픈 AI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뭐 오픈 AI를 MS가 인수를 한 다음에 뭐 어떻게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가능성도 있지만, 오픈 AI가 그렇게 내줄 리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당분간 좀 어렵지 않겠나. 뭐 그래서 지금 제미나이하고도 뭐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가격은 더 떨어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마존이네요. 아마존 실적 발표가 있었죠. 월요일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 정도 레벨,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는 이 패러렐 채널 안쪽을 지킬 수 있겠거니 정도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마존이 뜬금없이 오픈 AI하고 협업하겠다는 얘기를 1월 30일, 1월 29일 이때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나쁘지 않았는데 바로 월요일에 치고 올라갔고, AI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뭐 실적이 실적이 아니라 퍼포먼스가 괜찮았는데도 뭐 그렇게 그걸 따라 올라가지 못했어요. 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아마존은
유통하고 서버를 하는 기업이지 사실 AI가 굉장히 중요한 기업은 아니었고 AI를 선도하는 기업도 아니에요. AWS에 AI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같이 집어넣는 AI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AI 관련 그 데이터 센터를 짓는 그런 쪽에서는 AI 기업이 맞는데 AI의 테크놀로지를 선도하고 리서치를 하고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 거죠. 그 비중이 작은 거죠. 그래서 월요일엔 조금 적게 올라갔는데 화수 여기서 어닝이 있더라고요. 화수하고서 목요일 확 빠지고 여기서 더 빠져서 내려갔죠. 그래서 갭 하락이 두 번 일어나는 아주 좀 희한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갭 하락이 그나마 내려왔어도 199.84가 아니라 여기 지금 이게 200.31이에요. 200에서 지지를 받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죠. 그래서 여기서 200에서 지지를 받았고 여기서 그나마 다시 211.42 레벨까지 와서 여기서 저항을 받고 이제 내려앉았는데 그 레벨이 그나마 여기서 이렇게 갭이 있긴 하지만 얘 따로 놓긴 조금 애매하고 이걸 전체 하나 그룹으로 보고 이걸 전체 하나로 그룹으로 본다면 그룹과 그룹을 연결하는 이 레벨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핑크색 강한 지지선 사실 여기서 빠져내려와도 여기 정도에서 지지를 받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금요일에 그 기대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오히려 이 중요한 레벨이 저항선으로 작용했습니다. 중요한 레벨은 중요한 기준점 그러니까 트렌드 라인도 마찬가지 위에서 내려오면 지지선 되고 아래에서 올라가면 저항선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레벨들은 한번 뚫리면 지지선이 아닌 저항선으로 바뀔 가능성이 컸는데 딱 지금이 이게 그 상황입니다. 얘는 이제 지워도 되겠죠? 필요 없고. 그래서 지금 이걸 다운 트렌드 라인을 안 쓸 것 같아서 지웠었던 이런 애들을 지금 다시 이렇게 소환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었고 여기서 한번 작용했고 여기서 올 때도 저항선 작용을 했었던 그리고 여기서는 지지선으로 작용했었던 이런 레벨이니까 얘가 더 떨어지면 얘까지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핑크색 라인들이 있었던 거 얘네들도 다 이제는 오렌지색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헷갈리니까 오렌지색 그리고 네,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 받은 거는 그냥 200에서 지지를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199.84까지 내려오진 않았지만 이게 더 빠져서 내려가게 되면 일단 197.85가 지지선 그리고 더 밀려 내려가면 여기서는 이것저것 되게 중요한 지지선들이 많긴 한데 이 중에 하나씩 걸리면서 내려갈 거예요 당연히. 하지만 어디에서 멈출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이로 한번 만들면 이 정도 하이로가 만들어지겠고요. 얘는 색깔을 오렌지색, 하이로는 오렌지색. 얘는 하이로 아닙니다. 다운 트렌드 라인이에요. 이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다운 트렌드 라인과 하이로의 강도는 엄청 달라요. 그래서 하이로가 1이라면 얘는 한 10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거라도 지지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려놓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레벨과 지지 저항선들을 가지고 트레이딩 디시전을 매기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메타네요. 메타도 여기서 이제 어닝 갭 상승을 했었죠 지난주에. 그리고 나서 금요일 여기까지 진행이 돼서 다시 얘가 빠지겠구나 했는데 이렇게 급하게 빠질지 몰랐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 그룹과 얘는 이제 다른 그룹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 그룹 그리고 이 그룹들이 있죠.
이 그룹과 그룹을 연결하는 선 했을 때 뭐 이런 거는 그룹을 연결하는 선은 아니고, 맞네요. 이게 여기랑 여기를 연결했었던 선이었네. 그래서 얘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려올 때 여기서 지지를 받았던 거였고, 뭐 그래봤자 바로 밀려서 떨어져 내려왔고, 그리고 이 그룹과 이 그룹을 연결하는 이 선, 뭐 얘도 중요하다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얘도 뭐 파란색으로 한번, 초록색? 파란색으로 그냥 해놓을게요. 그래서 이 그룹과 이 그룹을 연결하는 이 레벨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수요일엔 틀렸지만 목요일에는 이게 저항선으로 작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얘는 이 그룹과 이 그룹을 연결하는 선이었고, 이 그룹과 이 그룹을 연결하는 선은 얘예요. 그래서 이 라인 676.10이 또 중요했는데 얘도 완전히 무시를 당하고 바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 내려오고 있는 상황,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인 후에 밀린 적이 있었나? 어닝이 있을 때?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어닝 상승이었죠. 2024년 2월 달에.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도 거의 그날 레벨을 안 밀리고, 언제? 2월부터 4월까지, 2월, 3월, 4월이니까 거의 3개월 동안 밀리지 않고 다시 어닝 나왔을 때 밀렸어요. 그죠? 올라갔을 때. 뭐 내려왔을 때 다시 올라가는 건 우리가 지금 생각할 필요 없고, 여기서 갭 상승을 했을 때 바로 밀려 내려와서 그 전 레벨까지 갔었던 적이 있지만 바로 회복했었습니다. 하나, 둘, 셋 하지만 3일 만에 반등해서 일주일 만에 다시 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기 어닝에서는 뭐 큰 의미가 없었고, 여기 어닝에서도 뭐 큰 상승은 없었지만 계속 치고 올라가고, 어닝이 나온 다음에 상승을 하면 계속 올라간 것들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얘기가 다르다. 여기서도 한 달 이상 갔죠? 여기 이 레벨까지 내려오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어닝 후 갭 상승을 하고 나서 바로 밀려 내려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다시 금방 캐치업을 못하게 되면, 그리고 캐치업을 한다고 해도 뭐 여기에서 저항받고 다시 밀릴 가능성이 커졌죠. 지금 저항선이 2개나 있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강력한.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이렇게 바로 이 위쪽으로 커버를 못하고 바로 밀려 내려간다면 그냥 이 밑에까지 581.25까지 수르륵 밀릴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움직였던 거랑 굉장히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얘네들 다 필요 없고. 그죠? 얘는 필요하죠. 얘는 이 그룹과 이 그룹을 연결하는 선이에요. 그죠? 그거에 밑으로도 내려와서, 사실은 여기서 지지를 받는 게 정상인데 지지를 못 받았다는 얘기는 이 하락세는 테크도 케어하지 못하는 하락세라는 뜻입니다. 강하다는 뜻이죠. 여기 지금 목요일 금요일 도지를 만들었으면 여기서 반등을 하겠구나라고 기대를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누구도 지금 여기에서 메타가 세게 반등을 보여줄 거라는 장담을 못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메타는 더 빠질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브로드컴이네요. 브로드컴은, 자, 브로드컴 지난주에 여기까지 돼서 이 핑크색 레벨 안쪽에서 움직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월요일도 그랬고, 화요일은 갭 상승을 했다가 훅 밀렸어요. 그래서 핑크색 바깥으로 나갔지만 뭐 걸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수요일에 이 레인지를 벗어나는 게 컨펌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한번 컨펌이 됐지만 다시 안쪽으로 들어온 얘가 있지만 얘는 작은 도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도지는 아니었고, 뭐 이렇게 햄머 도지라고 하는데, 이게 햄머 도지에서 이제 밑으로 쭉 밀렸지만 다시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끝난 맛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누구다? 하락봉이다. 그래서 컨펌이 돼서 밀려 내려왔고, 목요일날 그나마 306.95에서 지지받으면서 다시 이 핑크색 지지선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하한선이죠. 이 레인지 하한선에 걸쳤어요. 그리고 나서 갭상승하고 금요일날 그나마 다시 올라가면서 어디 핑크색 레인지 안쪽으로 다시 진입을 했다.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지만 아직은 레인지 안쪽이고 뭐 레인지 한번 들어가기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트렌드 라인 그려주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트렌드 라인 그려주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온 거에 일단은 의미를 두고 그게 331.42까지도 뚫고 올라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여기서 더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밀린다고 해도 이 핑크색 안쪽에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이런 경우는 핑크색 그 하한선을 중심으로 여기서 새로 이렇게 새로운 레인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와서 얘가 상승을 하면 여기가 저항선일 것이고, 여기까지 오기는 되게 힘들어 보이고 대략 이 정도 레벨에서 새로운 레인지가 형성될 가능성이 좀 더 커진 거죠. 하지만 여전히 이 핑크색 이 레인지는 굉장히 강합니다. 이 레벨은. 그죠? 이 핑크색 레벨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하는 얘와 얘, 또는 이 그룹과 이 그룹을 연결하는 선이기 때문에 얘.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은 거예요. 금요일에는. 갭상승을 해서 조금 밀렸을 때 여기서 지지를 받은 이유가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지지도 있지만 이 레벨, 이 그룹과 이 그룹을 연결하는 레벨, 여기서 강하게 지지를 받고 튀어오른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핑크색을 그 하한선, 이 핑크색 레인지의 하한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하한선은 얘, 상한선은 얘로 만든 이 새로운 레인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크게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노란색 두 개의 레인지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죠. 그래서 이 노란색 레인지의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두 개를 레인지로 했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밀려서 이 핑크색 하한선이지만 얘도 중요하죠. 얘는 하한선이라 중요한 건데, 그리고 얘는 상한선이란 중요한 건데, 여기 뚫고 올라갔다 하더라도 다시 밀려 들어오고 하는 겹치는 부분이 이 노란색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레벨, 핑크색과 오렌지색의 레벨이 중요한데, 걔네들을 둘 다 넘어서서 올라왔기 때문에 금요일에 그 브로드컴 움직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다시 밀리기보다는 조금 더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 그런데 충분히 이 위쪽까지 올라올 만큼 339.99를 뚫고 올라갈 만큼 힘이 있느냐? 그것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 작은 영역이 새로 만들어질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본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 살 필요가 있냐 없냐라는 게 그러니까 사라 말아라, 팔아라 말아라는 얘기는 저는 안 드려요. 뭐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고 100%가 아니니까.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안 높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뚫고 올라가는 확률보다는 이 안쪽으로 주저앉을 확률이 높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브로드컴은 그 정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거의 지금 50분 가까이 또 됐는데, 드릴 말씀이 많아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그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썰들을 좀 푸는 게 있어서 그랬습니다. 다음 주에 원래 그 금요일, 2월 6일 금요일날 있었던 그 논판 페이롤 발표가 11일날 있고, 수요일에 있고, CPI도 저는 3주차에 있는 줄 알았더니 2주차 금요일로 당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CPI도 13일날 발표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매크로가 이제 두 개나 큰 게 나올 텐데, 그것들이 시사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고, 그것들이 바꾸게 만드는 것은 기준금리에 대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전주보다 훨씬 더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트리거가 노동지수, 목요일에 있었던 노동지수가 별로 이렇게 안 좋게 나오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3월달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조금 더 높아졌는데, 일단 논팜을 봐야 되고 CPI를 봐야 되겠죠. 논팜은 고용지수고 CPI는 인플레이션 지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FOMC에 있는 그 소위 말하는 비둘기파 분들이 지금까지 파월 의장이 했었던 얘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FOMC 내부에서 분위기는 고용은 안 늘었지만 그래도 해고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해고가 없었기 때문에 고용이 없어도 새로운 신규 고용이 늘지 않아도 지금은 노동시장이 안정됐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고용시장의 분위기는 이제는 드디어 해고가 늘어날 분위기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해고가 늘어나면 바로 기준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얘기가 FOMC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지수가 중요하고 그 고용지수를 보시면서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유동성이 더 많이 공급되니까 주식 가격이 오른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트레이딩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또 선물 차트와 주식 차트, 물론 선물 차트에 비트코인 차트도 같이 들어있죠. 그걸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동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